네, 우리 기업인 가운데 징기스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인데요. 베트남에서 마지막 강연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강연에 나섰습니다. 네. 세계 한인무역협회라는 제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데요. 네. 그곳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한국을 이끈다. 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요. 네.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15년 전에 문제가 생겨서 그리 됐습니다만 하면서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청년 사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청년 사업가 양성을 위한 꿈을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연설이었습니다.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베트남에 머물면서 청년 사업가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예전 대우그룹 회장 시절에 베트남에서 아주 사업을 왕성하게 했었던 일이 있는데 베트남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서 지금 인재 양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3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9살인데요. 그럼 저희가 입수한 싱가포르의 마지막 강연 모습 잠시 확인하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베트남에 주로 머물면서 4,000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현재 지출에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올리는 것을 감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꿈을 갖고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이 자산이고 경쟁력입니다. 이루는 모습을 생전해 보게 된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자 보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육성인데 목소리가 좀 떨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강연을 요청을 했는데 전부 뿌리쳐왔습니다. 네. 회장이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나타내는 걸 좀 꺼려왔었는데요. 이 네. 세계 한인 경제인 회의에서 3고 처리를 해서 이번에 강연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우중 전 회장이 직접 원고를 가다듬으면서 밤새 연설을 하는 준비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인가요?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는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좀 격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이 노 기업가의 회한과 이 기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발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오늘 전체 학생들에게 네. 지금 이제 강연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서 저렇게 눈물을 닦는 모습이 비쳤었습니다. 네. 김우중 회장이 연대 경제학과 5, 6학번이죠. 그래서 네. 연대 상대 100주년 기념 강연에 나서서 후배들에게 연설을 했었는데요. 저 자리가 연세대에서 공식적으로 강연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던 모양입니다. 네, 징기스칸이 몽골의 초원을 누볐던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70년대, 80년대 대우그룹이었는데 그 최전선에 초선봉에 김우중 회장이 있었죠. 저희가 과거의 김우중 회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1977년 박정희 대통령과의 모습이고요. 31살 때 대우그룹을 창업을 해서요. 네. 우리나라 2위의 그룹으로 성장을 시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헬기를 타고 전국, 전 세계를 누볐고요. 노태우 대통령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접견하는 모습이죠. 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네, 그렇습니다. 네, 동유럽 시장을 개척하는데 가장 최전선에 섰었는데 이 세계 경영을 하는 과정에 무리한 확장 경영 때문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때 차입 경영의 대명사로 네. 알려져 있죠. 빚을 내서 해외에 공격적인 경영에 나섰다가 그 빚을 이기지 못했던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기억납니다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20조 원대에 가까운 분식회계 때문에 형사처벌 또 대우가 망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손정혜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추징금 징수 문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당시 판결로 받은 추징금 액수가 21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네. 2014년 기준으로 추징금을 받은 금액은 사실 0.5%, 한 889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추징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김우중 회장 앞으로 이 재산이 별다르게 없는 겁니다. 네. 아마도 예상컨대 제3자 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은닉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소위 그 김우중법 이것들이 지금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아직 네.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 체류 중이고 국내에 들어오기 좀 어려운 사정인데 작년 연세대 강연은 또 서울에서 있었던 건데 좀 예외적인 적용이 좀 되나 보군요. 사실은 조금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다시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있는데요. 저 21조 원의 추징금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대우의 계열사들이 해외에서 서로 외환 거래를 하면서 우리 국내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 그 금액 전체를 합쳐서 21조 원의 추징금을 때렸거든요. 저게 좀 지나친 처사 아니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우중 그야말로 대우그룹을 만들고 이끌고 최전선에 내놓았다가 망한 그 흥망사를 직접 몸에 겪었던 분인데 싱가포르에서 후학 양성 그리고 새로운 젊은 경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